미국 증시가 다시 최고가 랠리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중 협의가 다음 달로 연기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 불안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장 마감 시점에 들어가면서 미중 관세 철폐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크게 안도시켰고 상승 랠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최고가 랠리를 만들어내면서 강하게 상승한 미국 증시, 어떠한 제휴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컴백한 외국인, 최근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최근 시장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많이 담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떠한 기사에서는 삼성전자에 몰빵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강하게 베팅한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종목군들의 랠리가 진행이 되면서 바이오 시밀러, 투톱이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조금 이 기사에서 뭔가 어폐가 좀 있는 것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런 바통을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들, 항암 종목군들이 받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 어떠한 의도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입동이네요. 겨울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미 많이 아침과 저녁으로는 추워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날씨가 좀 추워지려나 봐요. 보통 보면 이제 수능일이 좀 다가오고, 또, 입동이 지나고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절기가 확 바뀌면서 날씨가, 금방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절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커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 적응하는 것이나 계절에 적응하는 것이나 항상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늦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아직까지 변화가 덜 되었을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첫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최고가 랠리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6% 상승이 됐고요. S&P 500도 0.3% 가까이 상승, 나스닥은 0.3% 가까이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우지수가 더 많이 상승한 것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이 다우지수를 계속 억누르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미중 무역 협상은 거의 대체적으로 나스닥 쪽보다는 이 다우지수 쪽에 연결이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관세 철폐 소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일단 장 초반에는 급락세, 혼조세 이런 것들 좀 보였어요. 잘 올라가지 못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양국 정상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은 시진핑이 미국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좀 됐었고, 이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칠레 쪽에서 있기로 했었던 이 정상회의가 무산이 되면서 장소가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 먼저 마카오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미국이 싫어, 나는 미국 땅에서 할 테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 중국이 여기서 약간의 고심을 좀 하게 됐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이 알았어, 미국으로 갈게 라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그 장소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즉 만날 장소가 없다라면 도장을 찍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소가 섭외되지 않는다면 그 협상에 대한 결과물도 그만큼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를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예 그냥 다음 달로 좀 연기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경계감을 쫙 줬었는데, 이번에 아주 그냥 대단한 소식이 하나 전달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정책자가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1단계 무역 협의안에서 관세의 철회가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중국 상무부하고 미국 협상팀이 지금 계속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취소하는데 합의했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관세 철폐에 대한 내용이 1단계 합의에 들어간다라고 꽝 도장이 찍혀버리게 된다라면 사실상 1단계 무역 협의안이 한 60%가 아니라 70에서 80% 정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본다라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던 강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히든 카드? 네, 이런 것들 뒷받침해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카드로 사용할 만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관세인데, 이 관세를 철폐해버린다라고 협의를 딱 해놓게 되면, 글쎄요, 딜을 할 때,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는 강제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것도 조금 궁금해질 만한 내용이죠. 물론 이제 중국 기술기업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제재를 계속 가한다. 무역협상과 관계없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재를 가한다라고 한다라면 중국도 다시 손쓸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해보니까 무역 쪽에서는 좀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 경기는 경기고 이런 지적재산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백악관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은 확정이 된 이야기는 아니죠. 네, 확정이 된 이야기가 아닌데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약간의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해결 쪽으로 일단 가깝게 다가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번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고 또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빅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동안 시장의 모든 리스크의 원인을 무역 협상 때문이다, 무역 분쟁 때문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시장은 충분히 할 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악재는 사실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무역 협상이 그냥 파토났다. 전문 용어로 나가리 됐다. 이렇게 이게 나가리가 전문 용어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또다시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아마도 시장의 좋은 분위기가 계속 연결되어 가는 그런 어떤 기반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00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타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이 괜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패밀리 주택, 그러니까 작은 소형 주택이겠죠. 이 주택의 가격이 조금 상승하게 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도 현재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 물론 이제 좋은 건 나쁜 거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들 실적도 70% 이상, 80% 가까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요. 대신에 이제 국채 수익률은 쿡 하고 떨어졌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이제 0.01%포인트, 급등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논란이 됐었던 게 뭐냐면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일단 그동안 리스크를 통해서 계속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위험자산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막 높아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상으로 되돌려가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1단계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완전히 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쯤 되면 이미 주가는 이미 반영이 많이 돼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이 시장에 참여하기에 좋은, 또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같이 이런 상승을 즐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연도에는 이제 벌써 11월 달이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코스피에 컴백한 외국인. 물론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최근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된다. 사실 이거 생각하기 좀 어렵죠. 몇 개월, 몇 달, 몇 년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나마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중기적으로라도 한 달, 두어 달이라도 또는 연말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시장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3주 사이에 8,300억을 순매수했고요. 이 매수한 종목들 보면 3분기 실적 개선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대외적인 변수 이슈에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북한과 미국의 어떤 정상회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본다면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 또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어떤 중간재 납품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대형주 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그룹주, 그 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형 기업들을 위주로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개선주들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또 하이닉스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증권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요.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대형 자금들. 왜냐면 이제 패시브 ETF 자금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패시브는 약간 공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은 이 자금들은 이제 집행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규모가 이제 덩어리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아주 조금 사보자 이게 아니라, 자, 어느 정도의 자본, 즉 1조면 1조, 10조면 10조 이렇게 딱 자금을 정해놓고 그 시장에 투입해라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덩어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매수의 어떤 기조가 한동안 꺾이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분석들이 하나씩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좋은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겠군요 라는 분석에 이 결과에 도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 달 말에 MSCI 마지막 리밸런싱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머징 마켓에 대한 리밸런싱. 근데 이제 앞서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도 일단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쭉쭉 계속 유입이 된다면 그 매도 물량을 압도하는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11월 초 또는 10월 말이었나요?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밸런싱이라는 하나의 매도 악재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으면 그것은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가 10조 원이 나가도 들어오는 게 100조 원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이 단계적인 어떤 차익 매도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에 너무 올라갔다 또 이격이 벌어졌다 이런 기업들은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하락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매수를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큰 시세를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에 조금 많이 올랐다 싶으면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더라도 일단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뭐 단기적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살짝 들어와서 좋은 가격을 형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딱 주식을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가죠. 기다리고 있는데 주가가 며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런 상황까지 기다리려면 몇 날 며칠을 좀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막 들려오는 그런 뭐 바이오 종목들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는 조바심 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매를 좀 그르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하나의 종목을 잘 선택하셨다면 느긋하게 대응을 하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전략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형주, 그 다음에 IT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또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시총 상위권 종목에 집중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뭐 다음 달까지도 한 연말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연말 시즌에 대한 기대감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런 어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당분간 상승 기조가 더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대신 너무 올라온 종목들 그런 것들은 단기 조정이 들어와서 가격을 좀 깎아줄 때까지는 매수를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바이오주 랠리가 나오면서 시밀러가 투톱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이제 복제약품이죠. 네, 복제약품입니다.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그동안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었던 하나의 어떤 그 매개체, 그 원인이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커질 것이다, 뭐 이쪽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셀트리온이나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크게 올라왔었던 배경에 바이오 시밀러가 있었는데 갑자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꺾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주목을 받는 것들이 이제 임상시험을 통한 항암제 뭐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목이 되기 시작했죠. 최근에 HLB가 리보세라님의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에게 활력을 좀 불어넣는 이야기들이 좀 생겼는데 일단, 뭐, HLB 같은 경우가 임상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제약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높였다라는 것은 인정해줄 만한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과도한 주가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매 포인트가 잘못되어 버리게 된다라면 내가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탈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가요, 10,000원에서 뭐 1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지만 이게 내가 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등락에서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단기적인 이런 손실을 통해서 내가 그 충격 때문에 손절매도 해버렸다. 그러면 완전한 이 출세에 이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잘 가지고 매매해야 되는데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 급등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좀 현재 보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나 본데 뉴스 자체가 조금 잘못됐죠. 바이오 랠리를 시밀러 투톱이 바통을 이어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바통을 이 신약 개발, 항암 쪽 이런 쪽으로 임상 시험하는 쪽 이런 쪽으로 바통을 넘겨줬어요. 그걸 다시 뺏어온다고 글쎄 오시다가 하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보게 되면은요, 여전히 논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이나 뭐 신라젠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뭐 충분히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다 칩시다.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그동안 올라온 그 주가의 어떤 그 거품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이 부분들이 여전히 적정 주가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 지금 뭐 실적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실적을 충분히 그 카바리지 할 만큼 이렇게 주가의 어떤 수준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 주가도 여전히 거품이고 여전히 주가의 어떤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도라면은요, 이런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늘어날 것이다,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 전망을 하는 것은 뭐 자유죠. 근데 일단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그동안 그런 것들을 이미 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단기적인 상승, 그동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있었던 단기적인 상승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도 시세를 다시 전환시킨다, 시세를 다시 돌린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종목의 바통을 이렇게 시밀러가 다시 이어받는다. 이것도 지금 뉴스로서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의 랠리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그 신약과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주도를 이 바이오 시밀러가 다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장기적 관점을 보고서 성장세를 보겠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그런데 단기적인 급등 또는 단기적인 급락 이런 변수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변동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또는 초보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는지,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응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단기 종목들 또 이슈 종목들 대응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관세 철폐 소식이 전해지면서 협의의 시한이 연기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최고가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 만들었다 말씀드렸고요. 코스피에 컴백한 외국인들,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많이 닮았는데 최근에 한국 쪽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긍정적 기대감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까지도 랠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대형주, IT, 배당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배당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군들의 랠리를 시밀러 투톱이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 같고요. 시밀러의 투톱에서 바이오 종목이 이제 그 신약 쪽에서 바통을 이어받게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만약에 더 큰 랠리가 나오게 된다면 시밀러는 또다시 잊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지금 시밀러는요, 크게 부풀러진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가격 조정의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추세가 전환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신약 쪽 같은 경우도 뭐 장기적 기대감이 있어서 올해도 동안 상승한다,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단기적 변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부담감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의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 리스크를 감안하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가장 탁월한 투자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해줬다. 주식시장에서는 머리가 좋은 것보다 신경이 좋은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직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이제 근거를 갖다 대고 자료를 갖다 대도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어떤 움직임, 마음, 심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셔서 성공 투자로 가깝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 주말이지만 변동성보다는 뭐 기대감들이 조금 더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형태의 모습은 뭐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좋은 랠리, 좋은 시장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매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강력하게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